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4월부터 15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대상 노선은 용인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등 7개 노선입니다. 지난해 8월 개통한 별내선을 제외한 각 노선들은 지난 2023년 기준 998억 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연간 이용 수요가 9,900만 건에 달하지만 운영 비용 대비 영업 수익이 낮기 때문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이후 물가 상승률 12%, 전기요금 70%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나 철도 운임은 15년 이후 1회 인상되어 그 폭이 크지 않으며 환승 할인, 노인 무임 승차 제도 등으로 본래 탑승하는 수요보다 45%의 수요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기본요금 1,600원인 용인경전철의 경우 150원 인상이 적용되면 오는 4월부터 1,7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경기도 의회는 인상에 반대하지 않지만 운임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을 주문했습니다. 주민 대상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각 시의 재정 운영 현황을 고려해 중장기적 운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부는 기본 운임 인상으로 인한 운영 수입이 해당 철도 운영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 상황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운임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도시철도 기본 운임 150원 인상 여부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따라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때마다 하자 보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죠.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 2달이 지나도록 입주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모텔살이를 하는 주민도 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효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 균열 사이로 물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주방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건물 외벽과 천장 등에서 물이 새어나온 집도 있습니다. 용인 양지면의 한 아파트에서 노소등 하자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책임져라! 입주 예정자들이 하자를 해결하라는 팻말을 들고 아파트 입구에 모였습니다. 1,100여 세대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5만 건 이상의 하자 민원이 발생했다며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로 예정했던 입주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1월에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텔에서 생활을 하는데 첫 아이 가졌을 때만큼이나 이제 좀 기다려왔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많이 좋았었는데 이제 막상 사전 점검 이제 왔을 때부터는 뭐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지금 2번, 3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죠. 그 부분을 지금 경남기업에서는 사실상 간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 누수를 아니면 하자를 잡아달라는. 시공사는 방수 시공 등 보수 공사를 이어가며 입주 전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하자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입주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할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그런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의 공사가 땜질 시기라며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입주 지연으로 중도금 대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시장까지 나서
하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문제에 직접 개입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용인 특례시에서는 부실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는데 정말 실행을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번에 경남 아너스빌 문제를 통해서 우리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 어디서든 부실 아파트는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는 입주 예정자, 시공사와 함께 매주 회의를 이어가며 갈등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단 용인만의 문제는 아닌 공동주택 하자 보수 갈등. 이번 용인 지역 갈등 향방이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수원과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돌입한 비슷한 상황의 주택이 수백여 채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피해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최근 이 건물에 사는 임차인 등 24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임대업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구당 피해액은 적게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선으로 모두 32억 원이 넘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야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입자들은 고소 과정에 임대인 A씨가 소유한 건물 10채, 140여 세대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압류 내지는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이 많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쳐지면 70억 이상의 그런 규모는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이 차차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가 못 돌려주는 상황은 똑같을 것 같거든요. 화성시 병점의 또 다른 전셋집. 이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 20명도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가입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우선 변제 등을 약속받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집 계약하게 된 이유가 보증보험이 된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부동산 계약상에도 다 넣고 직접 왔어요.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가족명의 건물이 더 있다며 용인, 수원, 화성의 비슷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와 전기세 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저번 달에 갑자기 수도가 끊겼어요. 수도세를 안 내서 딱 일주일 후에 이제 경매 넘어가고 집주인이 계속 수도세를 4달간 밀렸더라고요. 수원과 화성 등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확인된 전세 피해자가 40명을 넘어섰고 임대인이 소유한 집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안성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돼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화성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7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화성시민 가운데 혼인신고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자녀 수와 소득, 화성시 거주 기간 등입니다. 시는 선정된 가정에 매년 최대 150만 원씩 4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죠.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초지역부터 고잔역을 거쳐 중앙역에 이르는 구간을 지하화한 뒤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주변 역세권 개발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의 지역 수건 중 하나인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안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공모에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공간을 이어 사람을 잇겠다는 슬로건처럼 신구 도심의 단절을 해소하고 철도 지하화를 도시 재창조의 계기로 삼고 범국가적 성공 모델로 구현하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초지역부터 중앙역 구간을 지하화해 지상의 71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1조 7천억 규모의 지하화 공사비는 2조 원에 달하는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합니다. 사업 완료 시 2조 8,700억의 생산 유발과 17,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공모에는 안산선을 비롯해 대전 조차장역과 경부선 부산직역부터 부산역 구간 등 총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상반기 중 지하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정부가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서 안양 구간이 빠지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최 시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4년간 추진해온 경부선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이 배제돼 안양 시민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도 사업을 기습 발표한 국토부를 향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시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안양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산시가 생략하기로 했던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이 유가족들의 주도로 개최됐습니다. 유가족은 참석자들은 공원이 완성되면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본격적인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4.16 합창단이 선보이는 식전공연. 착공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축포 대신 퍼즐을 하나씩 끼워 맞춰 조감도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합니다.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이 자리를 함께해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잘 만들어져서 저 날짜에 완공되고 권리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착공식은 공원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 안산시가 착공식을 생략하기로 함에 따라 유가족들의 주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생명안전공원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은 생명안전공원이 완공되면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생명안전공원이 완공되는 날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또 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는 모든 세계 시민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고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안전공원의 본격적인 공사는 다음 달부터로 2027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서는 반대 시민들이 방문할 경우에 따른 마찰에 대비하고자 70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됐지만 우려됐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교육청 등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작 교원단체 사이에선 현재 시행 중인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마다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저학년 대상의 돌봄학교.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부모와 동행 귀가가 어려울 경우 돌봄 교사 등 성인 대리자가 귀가 지도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 이후 내려진 조치로 사실상 돌봄 교사에게 귀가 지도 책임을 지우는 내용입니다. 최근 정치권은 교원 임명할 때 정신질환 의무 검사 방안도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시흥 초등학교 학부모 난입 사건 등
교권이 침해받거나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마다 이 같은 각종 대책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학부모와 교사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동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만 돼도 비극적 상황은 막을 수 있다며 나섰습니다. 왜 이런 안전한 시스템들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되지 않았고 교육청에서의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행정 시스템이 그럼 어디서부터 왜 잘못돼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가? 교사 노조들도 교사가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휴직시킬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금처럼 우후죽순격으로 학교와 동떨어진 법안들이 제시되면은 새로운 법안들이 나타나도 시스템이 나타나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학교 현장에 걸맞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은 급해서 추진된 법안이나 정책 등이 효과가 불분명하고 편견만 높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성급히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를 하고 이에 따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얼마 전 과천 한 골목에서 불이 났는데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발견해 신속하게 진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에는 도시가스 배관과 전기차까지 주차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과천시 중앙동 한 골목. 폐지 더미에서 불꽃이 치솟습니다. 바람을 타고 종이를 태우며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 한 남성이 다급하게 달려와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급하게 다른 소화기를 구해온 또 다른 남성. 과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이완석 경장과 양정훈 경사입니다. 바람이 강해 불은 소화기 2대를 모두 쏜 후에야 꺼졌습니다. 당시 불이 났던 현장입니다. 불은 이 도시가스 배관 바로 옆에서 시작됐는데 당시에도 바로 옆에 전기차가 주차돼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점심 식사 후 근처 카페를 찾았던 이완석 경장, 양정훈 경사 2명의 경찰관은 우연히 화재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완석 경장은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불이 번지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빨리 소화기 찾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그냥 일단 있겠지 하고 뛰어 들어간 건데 경찰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불을 그냥 제일 발견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불길을 잡은 2명의 경찰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영웅입니다. 한편 경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라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는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과천문화재단에서는 막바지 겨울 아름다운 르네상스 작품을 감상하며 보낼 수 있는 시내미술관 시즌1 르네상스 시대 천재 예술가들 다큐멘터리 영상전을 준비했습니다. 예술 세계와 미술사 지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 방학 시즌을 활용해 전 연령층이 시내미술관을 본다면 교육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영상전은 르네상스 시기 14세기부터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천재 예술가들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영상 전시회입니다. 이번 2월에 진행되는 시내미술관 시즌1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들이란 주제로 보티첼리, 라파엘로를 주인공으로 해 준비했습니다. 두 예술가의 생애를 통해 수많은 걸작이 쏟아졌던 미술사의 황금 시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을 면면히 살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올해 총 2회 상영회를 준비한 과천문화재단은 첫 번째 상영회로 지난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시대를 초월한 역대 최고의 걸작으로 추앙받는 봄과 비너스의 탄생 등을 그린 르네상스 최고의 스토리텔러이자 천재 화가인 보티첼리의 예술 세계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보티첼리, 피렌체와 메디치를 상영했습니다.
이어서 2월 18일에서 27일까지는 르네상스 예술을 꽃피운 천재 화가 중 하나인 라파엘로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다룬 라파엘로 예술의 군주가 상영됩니다. 이번 영상전은 과천시민회관 갤러리 아라에서 10시, 14시, 16시에 무료로 상영되며 일요일은 휴관입니다. 자세한 전시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시내미술관 시즌2 자아상을 사랑하는 예술가라는 주제로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프리다 칼로의 그 삶과 죽음, 예술 세계를 집중 종영하는 프리다 삶이여 영원하라를, 그리고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방고에 대한 회화, 작품과 드로잉을 소개하는 방고 밀박과 구름 낀 하늘을 상영하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8월부터 9월까지 프리다 레플리카 전시까지 연결해 보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내 미술관 시즌1 르네상스 시대 천재 예술가들 다큐멘터리 영상전 폐막 행사로 2월 27일 오후 2시에 과천 시립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 공연과 함께 막바지 추운 겨울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며 따뜻한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자기는 나의 분신이라고 보면 돼, 분신. 거기에는 나의 모든 일생이 다 거기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모든 에너지가 다 내가 만드는 도자기에 거기에 함축돼 있거든요. 저는 도자기 이제 하면서 4가지 그 목표라고 그럴까? 원을 세웠어요. 그게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어가자.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가자. 큰 대작을 한번 만들어보자. 요 과정들을 수행으로 생각하자. 한 점 한 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이 세계 만방에 알려져서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특히 고려청자가 이렇게 훌륭한 어떤 예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래서 좀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